오늘은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제 댓글 중에 이러한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빚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빚이 많은데 빚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그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무조건 다 먼저 갚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빚을 다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빚을 다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빚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을 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그 빚이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간에 그 빚의 그 크기만큼 내 삶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또는 어떠한 난관이 나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빚의 규모나 크기이기보다는 그 빚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그 빚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빚을 먼저 갚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빚이 있었을 때 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내 꿈과 희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갚기도 어렵지만 매달 내가 버는 금액의 한도 속에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소비를 줄이고 해서 1억을 다 갚게 됐을 때 무엇이 남나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멀리 2년, 3년, 5년, 10년을 이 빚이라고 하는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빚을 보면서 무한정적으로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빚을 다 갚게 됐을 때 남는 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빚을 갚아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빚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단점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억 원이라고 하는 빚이 있었을 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매월 10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은 빚을 갚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저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채권을 산다던가, 내가 무언가 나의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곳에 병행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는 그 3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투자를 해서 돈을 쓴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빚이 있을 때는 빚을 갚는데 첫 번째 신경을 써서 거기에 올인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영상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신용카드는 절대 쓰면 안 되지만 일단은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그 빚을 갚는 데만 무조건 올인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내 스스로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고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을 모으면 너무나 작죠. 계약금을 하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지만은 이 모두 빚을 갚는 것보다는 일부의 돈을 내가 계약금을 만드는 데 쓰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빚도 갚고 내가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같이 가게 됐을 때 내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빚만 갚을 때는 이 1억이라고 하는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갚는 거예요. 그냥 갚지만은 내 일정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투자나 어떠한 것을 목표를 잡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계속 보면서 매달 한 달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투자금, 비용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가 갖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돈을 늘릴 수 있을까? 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소득 수준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빚만 갚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돈을 모으면서 병행해서 빚을 갚게 됐을 때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한 뭐 종잣돈이나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관념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를 달아주셨냐면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보도 셰프의 돈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댓글을 써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다시 보도 셰프의 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책을 뭐 수년 전에 읽었죠.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관념이 쌓였던 것 같아요. 보드 셰프의 돈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돈을 모두 다 빚을 갚는데 쓰지 말고, 시간이 조금 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빚을 갚고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하거나 모아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민 씨가 이제 그 룰라의 이상민 씨가 70억 원 가까이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70억 원. 근데 아마 이상민 씨가 7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마 빚만 갚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상민 씨 집에 보니까는 뭐 멋진 신발들도 많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정 부분의 시간이나 비용은 본인을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가 절약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 꿈을 위한 비용의 투자를 하면서 그 긴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빚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갚고만 앞을 나갔을 때는 이 빚을 갚게 되면은 자기의 표면적인 1차 목표가 끝나죠. 허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빚을 갚아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꿈꾸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현재 빚으로 힘들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좋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빚이 있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또 이 인생에 있어서 빚이 있다고 이 인생의 낙오자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빚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이 1억이든 10억이든 70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빚을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리고 이 빚을 갚으면서 내 꿈을 어떻게 가지고 병행해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용카드 없애고 빚만 무조건 갚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빚을 그렇게 갚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은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없고 내 빚이 좀 많다, 그러면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빚을 일정 부분 갚아가면서 내 꿈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하나씩 더해가게 갔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지혜, 그리고 내가 이 빚들을 갚기 위한 노력들을 점점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